하나, 둘, 셋. 제가 유튜브 하면서 지금까지 여드름 영상을 한 100개는 넘게 올린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이 페인 흉터. 저도 이제 여드름 정말 심했던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도 알고, 특히 이제 페인 흉터 많으신 분들은 햇빛 아래나 위로 이렇게 찍는 조명에서 사진 찍으면은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정설이기도 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어떤 치료를 받는구나 라는 거를 대충 알고 있는 거랑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거랑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화장품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다루기를 좀 꺼려 하시는 것도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제가 주변 피부과 원장님들,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분들한테 질문도 좀 하고, PD님 중에 한 분이 페인 흉터 치료하시면서 꽤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 여러분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드름 흉터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조금 없애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노스카나 흉터 연고. 흉터 연고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할 건데, 페인 흉터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노스카나 겔은 켈로이드성 흉터에 대한 논문만 있어요. 뷰티 뭐 이런 거에 고인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흉터 연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페인 흉터에도 이걸 좀 발라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발라도 아마 크게 좋아지는 거는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붉은기나 색소 침착, 페인 건 아니고 이렇게 자국만 남는 것들은 흉터라기보다는 흔적으로 보는 게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면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피부과를 가도 오래 걸려요. 새로 생기는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피부과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색소 침착 치료까지 같이 세트로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흔적 치료만을 위해서 피부과를 간다? 그건 이제 돈이 정말 많으시면은 가도 괜찮은데, 비타민C나 미백 제품들 충분히 집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피부과 원장님 모시고 촬영했을 때도 똑같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드름 흉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꼭 필요한 치료에만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페인 흉터가 고민되신다면은 거울 보고 내가 대충 어떤 유형인지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일단은 아이스픽. 이 사진은 되게 심한 케이스인데, 깊고 어찌 보면 좀 모공 같기도 한 그런 흉터입니다. 요거는 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박스카. 패였는데 끝에가 이렇게 움푹 떨어지는 박스 형태를 박스카라고 하고, 마지막 롤링은 이렇게 좀 움푹하게 패여있는 형태. 요 관련 치료법은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 인증 광고법상 여드름 페인 흉터 채워주는 화장품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광고를 보신다면 절대 돈 쓰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아예 없냐? 조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 MTS죠. 상처가 나면 피부가 이거를 이제 재생하면서 살이 차오르잖아요. 그 과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넓고 깊은 흉터 이런 거에는 어렵겠지만, 깊지 않은 롤링 흉터, 너무 깊지 않은 박스카에는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피부 자극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 고수인 분들한테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TCA 도트필, 페인 흉터 자가치료라고 막 나오는 것들 컨텐츠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 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MTS가 페인 흉터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논문들은 있지만, 전문가 감시하에 시도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집에서 그냥 막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까지는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인 흉터는 기본적으로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게 좋다고 최근에 원장님들도 이 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페인 흉터든 없었던 상태로까지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페인 흉터 치료의 목적은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는 거지 완벽히 매끄럽게는 못 만들어요. 피부의 자체적인 재생력을 이용하는 치료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30살 전에 하는 게 좋아요. 35살 넘어가고 하면은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아까 말한 세 가지 흉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부분들. 아이스픽,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깊게 파인 흉터거든요. 이분은 사실 아이스픽이랑 박스카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만 고민이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겉보기에는 넓지 않지만 깊이가 되게 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오르게 하는 게 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금액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지만 굳이?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스카 같은 경우는 사각형으로 패인 흉터,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가 이제 프락셀, 박피 레이저예요. 패인 요런 흉터의 가장자리를 깎아서 비교적 평평해 보이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숄더링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20살 처음 됐을 때 받았던 치료가 이 프락셀 레이저였어요. 5회 정도 받았고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피 레이저 자체가 피부 장벽을 좀 손상시키고 얇게 만드는 게 있어서 피부가 점점 예민해지기도 하고 쉽게 붉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스카는 가장 사실은 육안으로 좀 잘 보이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흉터라서 프락셀 치료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고, 상담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링. 울퉁불퉁해 보인다? 서브시
프레시전이라고 해가지고 패인 거를 잡고 있는 근섬유가 밑에 있거든요. 그거를 끊어내는 시술을 합니다. 저희 친척 동생이 하는 거 때문에 같이 이제 막 알아보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두둑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옛날엔 사실 그리고 요거를 다 손으로 해야 돼서 비싸고 선생님들마다 좀 편차가 좀 큰 치료라고 후기들도 많이 쌓여 있는데 요즘에 또 뭐 기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가서 돈 절약을 하기 위해 뭘 좀 알고 계시면 좋냐면 3가지 흉터, 아이스픽, 박스카, 롤링 중에 어떤 거를 그래도 제일 치료하고 싶은지, 내 흉터는 주로 어떤 흉터인지, 보통 막 섞여 있지만 그래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공장형 이런 거는 여드름 치료할 땐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횟수를 좀 많이 가야 되거든요. 엄청 막 유명한데 엄청 기다려야 되고 이런 데를 굳이 가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그나마 좀 후기 좋은데, 같은 시술, 레이저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비교적 잘 들어주는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받으시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몇백 단위를 쓰는데 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시술 레이저라도 병원마다 패키지 구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후기 이런 것도 뭐 찾아보시면 좋지만 결국에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군데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다. 솔직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민되면은 하루라도 사실은 빨리 젊을 때 하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치료받을 때는 여드름이 더 심해 보이거든요. 울긋불긋해지고, 대학생분들이 이제 뭐 휴학할 때, 직장인분들은 뭐 이직할 때 그런 시기를 좀 잡아서 하면 더 좋고, 근데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요즘에 뭐 붉어졌어요 하면은 여드름 치료받고 있어요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이 솔직히 진짜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저도 이제 프락셀도 받았고, 하지만 진짜 5회면은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드름이 고3 때 심했지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된 데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짜는 거는 진짜 잘 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드름 심했던 친구들 그냥 손톱으로 막 긁어내듯이 짜고, 세균 때문에 회복도 더디고 너무 세게 누르기 때문에 피부가 패일 확률도 더 크고, 연고 같은 것도 안 바르고, 물론 이제 개인의 살성이나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압출을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손으로 짜지 말고 가능하면 란셋 바늘까지 써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면봉 꼭 써주고, 상처 연고 마데카솔이든 후시딘 이런 거 잘 바르고, 패치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긴 했어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누르면 아픈 여드름이다? 그러면 이제 안에 균이 좀 남아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위에다가 짜고 나서 패치 붙이면 안에서 더 굼습니다. 눌렀는데 별로 안 아프고 내가 충분히 잘 압출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낮에는 패치를 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고를 바르면 낮에 그 위에 선크림 바르고 이러면서 어렵거든요. 패치를 붙이면 그래도 손이 좀 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거는 잘 짜고 관리했던 게 진짜 큽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제가 그래도 찍는 이유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함이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병원 상담하고 받으셔야 되고, 저희 PD님이 시술을 받으면서 이런 정보가 너무 어렵지 않은 말로 좀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화장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영상 포함 의사 선생님들이 올리신 영상 되게 많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피부과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모시고 한번 요 흉터 얘기를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